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양시장 상승부를 켜고 있고 코스닥 상당히 좀 좋은데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거를 이렇게 좀 축약한 단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시장의 기본값은 강세다입니다. 네, 결국에는 우상향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시각이신데요.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 절대 전략에 출연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4월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좀 변동성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드리고, 이 물가 지표라든지, 미국채 수익률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좀 이제 힘들 수 있다, 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5월 달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드렸죠. 그러니까 5월 둘째 주까지 조정 주고 5월 셋째 주부터는 이런 썸머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계속 강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장 조정 주더라도 추세적인 조정 나오지 않는다. 시장 더 이상 이제 물가 지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냥 미국채 금리 올라갈 가능성 크지 않다. 그러면서 제가 피셔 효과까지도 이야기 드리면서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강조 드렸던 건, 시장은 강세거든요. 우리 흔히 말해서 디폴트 값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값 자체가 강세인데, 이 강세장에서 자꾸만 이제 약세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나요. 근데 종목별로 보면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서 수익이 안 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 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을 다 사고 가진 않으니까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잘 안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성장주 쪽에 계속 좀 하반기를 베팅을 하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확실하게 기술 성장주들이 흐름이 좋죠. 오늘 같은 경우는 5G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기술 IT 내에서는 확실하게 2차 전지가 먼저 지금 치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효과 때문에 스마트폰까지도 가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포트가 여러분들 미래 성장주 관련 성장주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내가 지금 당장에 내 포트가 안 간다 하더라도 굳이 포트를 갈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들고 가시면, 그러니까 단지 내게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안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지금 마인드가 강세장, 조금 더 이어지는 강세인데, 굳이 강세장에서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강세장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내년 상반기에 무조건 끝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뒤에 상황을 보고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주식이 그래도 조금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너무 시장을 까다롭게 보실 필요는 없다. 지금은 기술 성장주를 어느 정도 포트에 구성하고 있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보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물가지표 볼 필요 없다, 인플레이션 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시장이 워낙 강세장이다 보니까 강세장의 전형적인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 물가지표, CPI 물가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을 안 하죠. 오히려 거기에서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 이거 일시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죠. 이게 강세장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악재 속에서도 호재를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시장은 어쨌든 8월 달까지는 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나오건 달러가 강세가 나오건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들고 가는 거고, 다만 우리나라랑 지금 뉴욕 증시가 같으면서 다른 게 있습니다. 같은 점은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거 같은 거고요. 다른 점은 뉴욕 증시는 중소형주들이 좀 급락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중소형주는 별로 안 좋아요.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애플 때문에 3대 지수가 다 선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이런 애들이 좀 끌고 가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소형주는 좀 약하다. 하지만 미국 증시 역시도 중소형주가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명확한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중소형주 성장주들도 순환은 돌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 혹시라도 성장 중소형주 가지고 계시면 틀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증시는 좀 반대죠. 오히려 국내 증시는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가 좋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강세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 파정의 발언을 하면서
사실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아닙니다. 맨날 하던 말을 한 거잖아요. 맨날 하던 말을 한 건데 어쨌든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달러가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어쨌든 달러는 최근 들어서 계속 강세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쪽으로는 달러 캐리 자금들은 좀 이탈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패시브 자금들이 이탈하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은 좀 약하죠. 이거는 달러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어쨌든 강세장이다 보니까 종목은 매수해야 되겠고 결국엔 액티브 펀드 자금들은 들어오는 거죠. 패시브 자금은 빠져나가면서 대형주는 아무래도 달러 캐리 때문에 달러 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대형주는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지수 자체의 강세 흐름은 유지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우리나라 중소형주가 좀 강한 시장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대형주가 안 갈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간차를 두고 결국 또 대형주도 간다라는 거. 왜? 달러는 사실 지금 어쨌든 돈을 풀어내고 있는 구간에서 달러가 추세적인 강세를 보이긴 쉽지 않다. 그럼 시간차를 두고 결국은 대형주 쪽도 흐름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저는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을 좀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다. 내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가 이 경기민감주 3 그다음에 기술성장주 7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냥 느긋하게 가지고 가시면 내년 상반기 정도라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세장 마인드 가지시고요. 너무 지나치게 시장 우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수익이 지금 당장 안 난다고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늘 흐름을 타면서 하나씩 나침판이 되는 가장 핫 이슈가 있잖아요. 뭐 어쩔 때는 테이퍼링이고 어쩔 때는 인플레고 뭐 코로나 숫자 매일매일 보면서 체크하면서 이에 따른 대응을 할 때도 있고 또 실적 시즌 접어들면 정말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도 있는데 요즘에는 딱 이거다. 이게 시장을 좌우한다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당장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하게 시장을 누르고 좌우할 만한 건 없어요. 그냥 지금은 그냥 수급으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자꾸만 이제 8월 달까지는이라고 8월에 단서를 달잖아요. 그 8월에 단서를 다는 이유는 8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우리 소위 말하는 찐 경제 지표입니다. 찐 경제 지표. 그러니까 이 기저 효과가 상당히 빠지는 그리고 재난지원금 효과가 상당히 빠지는 그러면서 이제 고용 지표가 오히려 가장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8월 고용 지표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만약에 안 좋으면 깊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원래 가장 깊은 조정이 나온다면 8월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8월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겠죠. 요게 만약에 아주 강하게 나온다면 예를 들어 100만 건 이상 증가를 한다면 신규 고용이 그러면 조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리고 연준도 조금은 뭐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테이퍼링은 조금 더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저는 테이퍼링은 연말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8월 고용 지표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나온다면 9월 FOMC 회의에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국채 매입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MBS 매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한 번은 출렁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겠죠. 하지만 어쨌든 8월 달에 만약에 큰 조정이 온다면 그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신경 쓸 건 없고 시장에 하지만 8월 고용 지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볼만한 섹터 여전히 좀 관심 갖고 봐야 된다라는 쪽 어떤 쪽인가요? 뭐 저는 계속 요즘에 계속 순환 제가 이제 주력으로 보는 이제 포트 내에 있는 섹터들을 순환해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반도체 이야기했다가 자동차 이야기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원전 이야기했다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이야기했다가 계속 순환을 돌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2차 전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 많이 가서 2차 전지를 살 시점이 좀 애매했는데 오늘 또 뭐 몇몇 종목들은 잘 가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다운이 되는 느낌이 드니까 오히려 이렇게 조정 줄 때 2차 전지 모아가시는 게 맞다.
낫다라고 보고요. 하실 거면 저는 셀 3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취향은 아니고요. 오히려 소재 장비 주가 훨씬 더 낫다. 소재 장비 주 중에서는 그래도 장비보다는 소재가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재 쪽, 특히 이제 양극재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